여러분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선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는 선물을 받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수지리 연구가 현명당입니다. 풍수지리 관점에서 보면 특정 물건들을 선물로 받는 순간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게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풍수지리 원칙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에게 선물 받으면 안 되는 물건 5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풍수지리에서는 모든 물건이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기운, 감정,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물건에 전이된다고 보죠. 남이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기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과 복을 나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길한 기운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단순히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지, 어떤 상태에서 받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인형, 특히 사람 모양의 인형입니다. 인형이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 인형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왜 인형이 위험할까? 그 중에서도 사람 모양의 나무 인형은 잡귀가 잘 달라붙습니다. 해외나 국내에서 기묘한 이야기 중에 인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은 영혼이 깃들 수 있는 그릇, 알 수 없는 존재가 의지할 수 있는 매개체, 음기를 머금기 쉬운 물건이에요. 특히 위험한 인형으로는 1. 이전 주인의 기억과 에너지를 품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음기가 축적된 오래된 앤틱 인형입니다. 특히 출처가 알 수 없는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2. 눈이 따라오는 듯한 인형,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은 인형, 즉 실제 사람 얼굴에 정교한 인형입니다. 3. 문화적으로 다른 기운을 가진 외국에서 가져온 인형이나 세계적으로 저주받은 인형으로 예를 들면 에나벨 인형 또는 오키쿠 인형들입니다. 4. 너무 많은 인형이나 과도한 인형의 장식품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형성해 마음의 안정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 겪은 일이에요.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앤틱 도자기 인형을 선물로 줬대요. 100년도 넘은 빈티지 인형이었고 상태도 좋았죠. 동생은 너무 예쁘다고 침실 선반에 곱게 전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밤에 자다가 자꾸 눈이 떠지고 인형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계속되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결국 인형을 친구에게 돌려줬더니 그날부터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인형을 바로 처분했대요. 인형을 꼭 두고 싶다면 1. 침실이나 어두운 곳을 피하고 거실의 밝은 곳에 전시하세요. 2. 주기적으로 정화하기. 햇빛에 말리고 소금물로 닦고 쑥으로 훈증하세요. 3. 너무 많이 두지 않기. 개수를 제한하고 3개에서 5개 정도.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4. 눈이 있는 인형은 조심하기.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 않게 벽을 보게 세워두세요. 선물로 인형을 받았을 때는 1. 출처 확인하기. 어디서 산 건지, 새 것인지, 중고인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기분이 이상하면 거절하기. 직감을 믿으세요. 보는 순간 불편하면 받지 마세요. 3. 이미 받았다면 햇빛에 하루 종일 말리기. 소금물로 깨끗이 씻기. 그래도 이상하면 처분하세요. 두 번째는 남이 입던 옷입니다. 요즘 빈티지 패션도 유행하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옷 물려 입는 것도 흔하잖아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신중해야 하는 문제예요. 왜 옷이 문제가 될까요? 옷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아서 하루 종일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었던 사람의 체온, 땀, 심지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도 옷의 섬유에 스며든다고 봅니다. 단순히 세탁한다고 해서 이런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때는 씻겨나가지만 에너지 차원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1. 아픈 사람이 입던 옷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했거나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사람의 옷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질병의 기운이 옷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2. 불행한 시기에 입던 옷으로 이혼하거나 사업 실패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던 시기에 주로 입던 옷도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시기에 부정적 에너지가 옷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인의 유품 옷입니다. 고인의 물품은 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고 다니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한의학에서는 정기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의 에너지가 물건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중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특정 옷들은 아무리 깨끗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손님들이 입어보다가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하면서 벗는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옷들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대요. 아마도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입었던 옷일 거예요. 물론 모든 옷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입던 옷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의 옷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의 입지 않은 새 옷의 경우 에너지가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으니 괜찮아요. 핵심은 그 옷을 입던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 소파 같은 몸에 직접 닿는 가구입니다. 중고 가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침대나 소파를 중고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풍수적으로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왜 가구가 위험할까요? 침대나 서랍장처럼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닿았던 가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침대의 경우 우리가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인 수면 시간 동안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이전 사용자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소파의 경우 가족이 모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이전 가족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1. 병원 침대나 의료용 가구는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 사지 마세요. 수많은 환자의 기운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2. 급하게 내놓은 가구입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려요. 이런 경우 왜 그렇게 급한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3. 사연이 있는 가구, 이혼, 사망, 이사 등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가구는 조심하세요. 중고 가구를 꼭 사야 한다면 1.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왜 파시나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어색하더라도 꼭 물어보세요. 내 건강과 운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정화 작업을 하세요. 햇빛에 하루 종일 말리고 굵은 소금으로 닦고 쑥으로 훈증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정화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3. 직감을 믿으세요. 가구를 보러 갔을 때 왠지 기분이 이상하거나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새 가구는 비싸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가구는 보통 5년, 10년 이상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하루하루 나와 가족이 직접 닿는 물건이죠. 조금 비싸더라도 새 제품을 사는 게 건강을 위해서, 운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는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수치예요. 수치 공기 정화에 좋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특히 새집 선물로 순 많이 주죠. 근데 풍수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왜 수치 문제일까요? 숯은 공기 정화의 효능 때문에 인테리어 장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숯은 생기가 없는 물건이라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봅니다. 숯이 뭐예요? 나무를 태워서 만든 거죠. 한때는 살아있던 나무가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풍수에서는 생명력이 소진된 물건, 음기를 머금은 물건,
죽음의 과정을 거친 물건.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기 정화 기능은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히 위험한 위치는 잠자리 머리맡은 피해야 합니다. 공기 정화 역할로 쓴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침실, 특히 머리맡. 잠잘 때는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때 수체 음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숙면을 방해하고 악몽을 자주 꾸기도 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원인 모를 두통이 생깁니다. 이 거실 중앙에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 수칠, 장식용으로 두면 가족의 활력 저하 및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3. 복이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숯이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흡수하여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실제 사례를 공유할게요. 제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친척들이 새 집 선물로 숯을 엄청 많이 줬대요. 친구는 공기 정화에 좋다잖아 하면서 집 곳곳에 숯을 뒀어요. 거실에 큰 숯덩어리를 장식장에 놓고 침실에도 두고 심지어 침대 밑에도 넣었대요. 근데 입주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온 가족이 다 피곤해 하더래요. 아이가 밤에 자꾸 울고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본인도 계속 무기력하고 처음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했는데 계속되니까 이상하더래요. 풍수 전문가한테 상담받았더니 첫 마디가 혹시 집에 숯이 많이 있나요? 였대요. 숯을 다 치우고 정확히는 베란다 구석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대신 화분 식물을 들였더니 가족 모두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 숯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로 숯을 받았다면 1. 정중히 사양하세요.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어서요. 감사한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2. 이미 받았다면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서 치우기, 베란다나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하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3. 공기 정화가 필요하다면 살아있는 공기 정화 식물로 대체하세요. 산세베리아, 스투키, 아레카야자 등 전자제품 옆에는 선인장을 두세요. 꼭 숯을 사용해야 한다면 신발장이나 옷장 안처럼 닫혀있는 공간,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으로 하세요. 절대 침실이나 거실 눈에 보이는 곳은 피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사람 키보다 큰 관엽식물이에요. 아니, 식물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크기가 문제입니다. 왜 너무 큰 식물이 안 좋을까요?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사람 키보다 큰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공간의 주인이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식물이 사람보다 크면 주객이 전도되어 식물이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사람의 키를 식물이 빼앗아 버리는 거죠. 집에서 사람보다 식물이 주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의 키보다 큰 식물은 가장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어떤 식물이 문제일까요? 1. 야자수류 아레카야자, 켄차야자 등으로 키가 2m 넘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2. 고무나무. 오래 키우면 천장까지 닿을 만큼 자라며 가지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3. 몬스테라. 크게 키우면 엄청 커집니다. 잎이 사람 얼굴만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위치로는 1. 거실 중앙.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큰 식물이 공간을 압도하면 안 됩니다. 2. 침실. 식물이 밤에 산소를 흡수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3. 현관 입구. 들어오는 기운을 막아 재물운을 차단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요. 사무실 인테리어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무실에 3m 넘는 대형 야자수를 들여놨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사진 찍으면 완전 호텔 로비 같았어요. 근데 그 야자수를 들인 다음부터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고 신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면서 본인도 사무실에 오기가 싫더래요. 1년쯤 지나서 풍수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전문가가 그 야자수를 보더니 이거 치우세요라고 했대요. 식물이 사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식물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야자수를 치우고 사람 허리 높이 정도의 작은 화분들로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바뀌더래요. 직원들도 편해하고 사업도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럼 적절한 식물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 크기는 1. 사람 허리 정도 높이 60에서 100cm 정도가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2. 가장의 어깨 아래 사람이 식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크기 3. 공간에 비례해서 작은 방에는 작은 화분, 큰 거실이라도 사람보다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선물로 큰 식물을 받았다면 1. 정중히 거절하기. 저희 집이 좁아서요.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하세요. 2. 이미 받아서 크게 자랐다면 과감히 분양 보내기. 작게 가지치기 하기. 회사나 카페에 기부해 보세요. 3. 새로 식물 들릴 때 구매 전에 최대 성장 크기 확인. 사람 키 이하로 자라는 품종 선택.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크기 조절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남에게 선물 받으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세와 행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물건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물은 마음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내 건강과 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돈을 주고 사는 형식을 취하거나 받은 후 제대로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조상들이 어떤 물건을 관념적으로 기피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이 들어오는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축적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조상들이 수천 년간 축적한 경험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 집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